안녕하세요, 아빠별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팅 공유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돌진 가시바바, 제가 돌진을 쓸까 말까 고민도 해보고 또 여러 스킬 대신에 바꿔가면서 사용도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세 가지 위치에 돌진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중 타격을 빼고 돌진을 써봤고, 그 다음 하나는 강철 소나기, 이 강철 소나기 스킬을 빼고 돌진을 써봤고, 그 다음에 전장의 함성, 지금 원래 함성 3개를 넣었었는데 집결의 함성 그리고 도전의 외침, 그 다음에 전장의 함성을 썼었는데 전장의 함성을 빼고 돌진을 넣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돌진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중 타격 자리에 돌진을 넣는 것보다, 그리고 강철 소나기를 빼고 넣는 것보다는 전장의 함성을 빼고 돌진을 넣었을 때 좀 더 가장 세 가지 유형 중에 가장 편한 걸 느꼈기 때문에 전장의 함성 자리에 돌진을 넣은 세팅으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 강철 소나기는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돌진 하나만으로는 몸머리 하는 게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직접 제가 해봤을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중 타격을 빼고 돌진을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전장의 함성을 빼고 돌진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중 타격 같은 경우에는 광폭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데, 이중 타격을 빼도 다양한 방면에서 광폭화를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중 타격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청지기 피조물 옵션 관련입니다. 먼저 지배석 같은 경우에는 폭풍우 전설 지배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아드레날린 폭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영상이나 이런 데서 폭풍우와 반딧불이를 사용해서 상당한 데미지를 낸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또 조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정 조건이 잘 맞춰졌을 때 좀 상당한 데미지를 내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의견들이 내가 봤던 것보다는 데미지가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저 또한 그게 크게 데미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서 일단은 저는 아드레날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유저들이 아드레날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풍우하고 아드레날린 폭증 두 가지를 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말파스를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정이 2개라서 부캐릭으로 가시강령을 또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가시강령을 키고 있고, 그 계정에는 아직 서슬판금도 먹지 못한 상태여서 제대로 가시강령으로 세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캐릭의 레벨업이 좀 더 되고 하면은 두 계정을 데리고 들어가서 영원한 밤과 창시를 이제 파밍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없는 상태고, 영원한 밤이나 창시를 먹게 되면은 하나씩 빼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시석 같은 경우에는 폭풍우에서 파괴 지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 지원, 그리고 독 지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 지원 같은 경우가 이게 독이 중첩이 잘 누적으로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한 데미지를 낸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일단은 특별히 사용할 만한 게 없고, 가시바바한테 어울리는 것 중에 사용할 만한 게 없고, 그래서 저도 일단은 독 지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살자를 만나거나 보호막 있는 정예목이라든가 이런 경우 좀 더 보호막을 파괴하면은 몹을 상대하는데 수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괴 지원을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방사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몹들에게 취약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 폭증에서는 지속시간 지원하고 전술적 지원 이용해서 쿨타임 하고 버프 지속시간이 거의 딱 맞죠. 12초에 12초, 쿨타임 12초, 지속시간 12초. 그래서 거의 상시적으로 버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보호 지원. 그래서 피해 감소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는 이제 고유 지시석이 나온다면은 보호 지원이나 독 지원이 빠지면서 고유 지시석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성입니다. 현재 저는 양손검 전문성을 사용하고 있고요. 전설 위상에서 광폭한 찍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양손 도끼를 사용하시면 되고, 광폭한 찍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양손검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시 반사로 인한 철갑못 스킬로 인해 출혈 피해를 입히지만 간혹 공격을 잘 하지 않는 몹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직접적으로 피해를 줘서 출혈을 줘야지 출혈 상대에 대한 피해 증가라든가 출혈 상대의 몹으로부터 받는 피해 감소, 이런 옵션들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출혈을 주는 그런 옵션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광폭한 찍기를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양손검 전문성 둘 중에 하나는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전설 위상입니다. 전설 위상과 장비 옵션은 제가 메모장을 통해서 정리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투구, 가슴, 장갑, 바지, 장화, 목걸이, 반지, 그리고 무기 이렇게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고유 아이템이 없는 경우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고유 아이템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 착용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위상하고 고유 아이템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 아이템이 전부 다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것들도 있고 하실 경우 그 상황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빠지는 거는 공격 이상에서 자만하는 의상을 먼저 빼고, 그러면서 같이 세트가 되는 보호자 의상. 보호자 의상 같은 경우는 이제 서슬판금을 먹게 되면은 바로 이제 가슴 방어구가 바뀌기 때문에 자만하는 의상과 보호자 의상을 세트로 먼저 빼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하나씩 먹을 때마다 방어 의상에서는 보호자가 1번, 그 다음 무쇠피가 두 번째로 빠지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의세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 의상을 장착할 수 있는 곳에 그 위치에서 의상이 하나만 남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돌격전차. 일단은 돌격전차 하나는 있어야지 물리피해에 대한 방어력을 어느정도 안정적인 방어력까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까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공격 이상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게 이제 죽음의 소원. 이것도 이제 양손 무기에서 하나비를 이제 착용하실 경우에는 반지나 한 손잡이 쪽으로 죽음의 소원 위상을 옮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늘불꽃은 이게 광역 가시 반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게 바늘불꽃 위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늘불꽃은 꼭 양손에 남겨두시고 죽음의 소원을 한 손으로 옮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버프를 자주 쓰기 위해서 담대한 족장 이것도 꼭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돌진 같은 경우에도 돌진을 이제 자주 쓰기 때문에 선조의 돌진 요거 하나는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격력이나 방어 관련된 것보다 이제 이동 속도라든가 또한 아니면 저지불가가 가장 유용할 것 같긴 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사용하는 세팅에서는 집결의 함성 하나만으로 저지불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몹이나 특정 물건이라든가 그런 오브젝트 등을 통해서 길이 막혀 있을 경우 도망가지 못하고 있다가 빈결이라든가 기절에 걸려가지고 가끔 죽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돌진을 이용해서
저지 불가를 획득하고, 그리고 유령 방랑자 전설 위상을 이용해서 몹을 피해서 지나간다든가 여러가지 활용적인 면, 좀 약간 유틸적인 면으로 돌진을 사용하는 것이지 공격력을 더 올리거나 이런 데미지면, 딜 증가를 위한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유 아이템 중에 전투 무아지경과 고통 탐식자, 이 고유 아이템은 기본 기술 광분을 좀 활용한 가시 데미지가 조금 이제 부족해질 수 있는 단일 대상 보스전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좀 데미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광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투 무아지경을 쓸 경우 적응 이상이 또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기술하고 관련된 건데, 자원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기본 기술을 사용하면 자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자원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기술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스전이나 이런 단일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가시 피해가 조금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광역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가시 반사가 한 번에 이제 적 하나 분량의 데미지만 반사가 되기 때문에 몹이 많을 때 그런 광역으로 퍼지는 이런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데미지로서 기본 기술 광분을 사용하는데, 이 전투 무아지경, 그 다음에 고통 탐식자, 이런 적응 이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본 데미지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부족하면은 적응 이상은 좀 빼셔도 되고, 여유 있을 때 적응 이상을 사용하시고, 자리가 더 이상 넣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고통 탐식자만 쓰거나 아니면은 뭐 적응 이상을 쓰는 일반 아이템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분 데미지가 증가하는 좀 유용한 옵션이 이제 전투 무아지경 요 고유 아이템이기 때문에 요거를 착용하셔야지 광분 데미지가 좀 잘 나올 겁니다. 이전에도 저도 이제 전투 무아지경을 착용했을 때 이제 보조적인 데미지로서 광분 데미지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고유 아이템을 최대한 착용할 때 이 정도까지는 세팅을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애매한 게 하나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야만용사에서 타 빌드를 한다면은 하나비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텐데, 가시바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옵션도 섞여 있어가지고 약간 반반인데, 그래도 하나비 정도는 착용하면은 그래도 조금 유용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비도 채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시즌에서 가시바바가 있는 계정에서 하나비를 먹지 못했어요. 가시강령을 키우는 계정에서는 먹긴 먹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새로 키우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비를 활용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체감상으로도 그래도 일반 전설 무기를, 양손 무기를 사용했을 때랑 효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확인을 못해가지고 이건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 직접 착용을 해보신 분들은 체감상으로나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손 무기의 고유로 이제 하나비를 한 자리 넣어봤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고유 아이템을 최대한 착용했을 때 남은 부분에 대한 전설 위상하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에 셀리그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좀 자원 생성량 확보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셀리그라든가 할리퀸 관모, 그리고 반지 쪽에서 뭐 자원 생성량 이런 옵션을 좀 채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위상으로는 울려 퍼지는 분노, 그리고 광폭한 분노, 어스름 등으로 쓸 수 있는데, 요 자리를 또 차지하면은 다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자원 위상까지 가는 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그가 이전보다는 활용성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아직까지도 활용이 좋은지 아닌지는 제가 아직 사용을 못 해봐가지고 그거는 좀 획득을 하게 되면은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옵션 같은 경우에는
투구에서는 이렇게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최대 생명력, 총 방어도, 모든 능력치, 힘, 그리고 저항력 하나 정도는 챙기셔도 되는데, 할리퀸 관무 샤코를 먹게 되면은 투구가 바뀌기 때문에 가급적 장화에서 저항 3개를 챙겨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암흑, 번개, 독 이쪽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고, 냉기하고 화염 같은 경우에는 정복자 보드를 약간 어느 쪽으로 갔냐에 따라서 냉기랑 화염 같은 경우는 조금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는 포인트 투자하는 라인 자체가 암흑, 번개, 독 쪽은 투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장화 쪽에서 이런 속성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구에서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최대 생명력, 총방어도, 모든 능력치, 힘, 이 정도로 확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는 투구에 번개 저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장화에 암흑 저항하고 냉기 저항, 그리고 독 저항은 장신구 보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 방어구는 어차피 서슬판금을 착용하면은 빠지게 되는 부분이죠. 총 방어도, 보강 피감, 출혈 피감, 근거리 피감 이렇게 확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서슬판금을 착용하면은 어차피 빠지는 부위라서 적당히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갑 같은 경우에는 공속, 행운적증, 모능, 힘, 부상적 피해 이 정도가 있는데, 행운적증은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옵션이 몇 가지 행운적증이 들어가는 옵션들이 있는데, 특히나 지난 시즌에서 흡혈의 힘에서 행운적증 쓰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행운적증을 쓰긴 했는데, 이번 시즌에서는 행운적증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서 행운적증보다는 스탯 쪽, 힘, 모든 능력치, 그리고 공격 속도, 그리고 부상적 피해 이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 여기 또 피해 감소를 많이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총 방어도 같은 경우에는 돌격 전차가 이번에 불복보다 효율이 더 좋게 나와가지고 총 방어도를 안 챙겨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총 방어도보다는 피해 감소 4개를 챙기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상피감이라든가 보강, 출혈, 근거리 아니면 원거리 요 5가지 중에서 4개를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화는 이속, 그 다음에 부상피감, 그 다음에 저항 2개에서 3개인데, 나중에 샤코를 먹을 것까지 감안하면은 이동속도에다가 저항 3개 짜리를 챙겨 놓으시면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피해 감소 3가지, 보강 상태, 출혈적, 근거리적 요 3가지에 대한 피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이동 속도가 있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동 속도는 저희가 무빙을 빠르게 하면 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동 속도를 우선으로 추천드리고, 여기도 총 방어도는 꼭 안 챙기셔도 되는데 옵션이 붙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고, 이동 속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힘이나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등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반지 같은 경우, 반지도 이제 최대 생명력, 근거리적 피해, 광폭화 공격력, 취약 피해, 그리고 행운적중, 출혈적 피해, 보강 지생량, 자원 생성량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최대 생명력 하나와 근거리적 피해, 광폭화 공격력, 취약 피해 요거 아니면은 출혈적 피해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행운적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개별적으로 나는 이런 걸 쓰고 싶다 했는데 그 부분이 행운적중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행운적중을 챙겨주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또 제가 말했듯이 셀리그 같은 거 사용할 때 자원 생성량이 붙어 있는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셀리그 쓰기 전에 어차피 자원 생성량은 안 쓸 거니까 하고 버리는 것보다 관련된 옵션이 좀 잘 붙어 있다면 하나씩은, 한두 개씩은 챙겨 놓는 것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스탯, 힘, 모든 능력치 챙기시고, 그 다음에 근거리적 피해하고 광폭화 공격력, 그 다음에 이제 취약 피해나 출혈적 피해.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힘하고 이제 요 4가지 모든 능력치, 근거리적 피해, 광폭화, 공격력 우선적으로 챙기시고, 그 다음에 옵션이 잘 붙지 않는다면 취약 피해나 출혈적 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양손이나 한 손 전부 다 이제 도끼 쪽을 추천하고, 둔기는 고정이기 때문에 양손 둔기 같은 경우에는 둔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한손 무기하고 양손 베는 무기 쪽은 도끼가 가시바바한테는 가장 유용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양손 베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미늘창 같은 경우에도 도끼보다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미늘창도 좀 부상 상태 적 피해 증가하기 때문에 활용성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옵션, 이 스탯이나 옵션들이 좀 더 잘 붙어 있는 게 미늘창이라면은 미늘창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스탯이 잘 붙어 있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석 같은 경우에는 방어구에는 루비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무기는 토파즈, 장신구는 이제 부족한 속성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석을 박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사파이어를 써서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를 챙기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가시빌드를 이용한 다른 직업에서는 그런 사파이어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가시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력이 증가하면은 또 그로 인한 가시 증가량이 또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루비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석은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킬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킬트리하고 정복자 보드는 더보기란에 인벤 시뮬레이터를 또 링크를 달아놨기 때문에 인벤에서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에 가서 링크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기술 광분 하나, 그리고 강화된 광분, 격전의 광분 찍어주시고, 다음 핵심 기술은 이중 타격, 그리고 강화된 이중 타격, 맹렬한 이중 타격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 기술 미친 존재감 3개, 전투의 온기 3개, 그리고 집결의 함성, 강화된 집결의 함성, 전략적 집결의 함성 이렇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 폭발 3개, 철갑못 3개, 그리고 도전의 외침 하나, 강화된 도전의 외침, 전략적 도전의 외침 이렇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투 기술에서 우렁찬 목소리 3개, 그리고 습격대장 3개, 거친 함성 3개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진 5개, 강화된 돌진, 힘의 돌진까지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저항 3포인트, 그리고 전투 열성, 그리고 신속함 2개를 찍어줬는데, 이동 속도 같은 경우에는 장화라든가 목걸이, 그리고 전설 위상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포인트를 빼가지고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 차이는 있으니까 이제 신속함 꼭 찍지 않으셔도 되고, 이 포인트를 다른 부분에 여기 전투의 열성에다가 좀 더 줘서 광폭과 지속 시간을 좀 더 얻어가지고 여유를 좀 챙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기 숙련 기술에서 학살의 일격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공격적인 포인트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무기 숙련 기술 사투장 싸움꾼 3포인트, 그리고 강철 소나기 하나, 강화된 강철 소나기, 투사의 강철 소나기, 그리고 두꺼운 거죽 하나, 방어 태세 3개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궁극기는 아무것도 찍지 않았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기를 찍으실 분들은 본인이 조금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광전사의 진노가 될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투자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도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핵심 지속 효과, 이거는 고삐 풀린 힘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 쪽에 좀 더 투자를 해서 가시 출혈 바바를 한다든가 하면은 피를 뽑는 상처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핵심 기술 쪽에
좀 데미지면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솟구치는 경로 이런 거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다 잘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고삐 풀린 힘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복자 보드입니다. 자, 시작 노드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불그레이즈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까지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돌아 내려와서 몸집까지 찍어줍니다. 문양은 착지 문양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무쇠의 힘을 찍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번 보드로, 2번 보드는 과다출혈 전설 노드가 있는 보드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면서 기계 희귀 노드를 찍고, 문양은 세력권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권 문양 장착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도살자 희귀 노드는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첩 스탯을 보너스 조건 충족하기 위해서 챙겨주면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다음 3번 보드, 3번 보드는 학살이 있는 학살 전설 노드가 있는 보드고요. 왼쪽에서 오면서 문양은 양손잡이 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희귀 노드 오만과 파쇄까지 찍어주고 있고요. 학살 전설 노드를 찍어줬습니다. 이거는 제압 관련보다는 그냥 취약 관련으로 찍어준 부분이고요. 포인트가 2개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원래 이게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가는 길에서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서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희귀노드 복원 찍어주시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몸집까지 찍어주고 내려가는데, 오른쪽이 4번 보드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5번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4번 보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넘어오면서 위쪽에 복원, 그래서 최대 생명력 찍어주시고, 복수 문양을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 자리가 작전사령관을 사용했던 자리인데, 작전사령관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보시면은 외침 기술이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 모든 기술에 대한 외침을 제외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를 작전사령관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뭐 돌진이라든가 아니면 강철 소나기 요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굳이 작전사령관을 안 써도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어서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하고 향락까지 찍어줬습니다. 기계하고 향락까지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전설로드 피해 분노까지 찍어주시고, 여기에서 경로까지 찍어서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까지 찍어줬습니다. 위로 가면은 이제 7번 보드가 나오는 거고요. 위로 가면 7번 보드, 5번 보드는 아까 3번에서 아래로, 3번 보드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은 5번 보드가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가서 광전사, 역시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증가 찍어주시고, 내려와서 문양은 우라 문양은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증가, 그리고 여기에서 희귀 노드는 사나움, 역시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증가죠. 이 아래쪽은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그래서 포인트 챙겨주시고, 요거 전설 로드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전설 로드는 도륙 노드입니다. 도륙 노드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도 경로,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증가, 여기까지 챙겨줍니다. 여기까지 챙겨주시고,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6번 보드로 넘어갑니다. 6번 보드는 뼈 파괴자 보드이고요. 왼쪽에서 오면서 불그레이즈, 그리고 주변에 최대 생명력까지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방책,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그래서 마법 노드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보드는, 그러니까 4번 보드에서, 여기가 4번 보드죠. 피해 분노가 있는 4번 보드, 4번 보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7번 보드가 됩니다. 7번 보드는 전쟁 인도자, 그래서 화염 탄력, 최대 생명력까지만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굳이 괴멸자도 착용하고 있고 하나비도 착용하고 있고 샤코까지 착용해서 나는 최대 생명력이 그래도 꽤 높은데 뭐 3만 후반 내지는 4만 가까이 그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굳이 요 포인트를 찍지 마시고 여기까지죠. 거의 뭐 요 정도까지 포인트를 빼신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런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있죠? 못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도 여기서 포인트 3개, 아까 이제 도륙 노드에서 보시면은 여기도 포인트 2개, 포인트 2개 못 찍었고, 요 아래쪽에도 포인트 하나. 이렇게 하시면 한 6개 정도 더 투자를 해주시면은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이 또 30% 정도? 그 정도 확보가 가능하고, 그 외쪽으로는 뭐 저항이 부족하면 저항력 아니면은 다른 옵션 쪽에 투자를 해주셔가지고 근거리에 있는 적의 준 피해라든가 이런 거 좀 더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최대 생명력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은 이렇게 저처럼 최대 생명력을 좀 챙기는 부분으로 가시고, 괴멸자, 하나비, 샤코 등으로 인한 최대 생명력이 좀 많이 증가가 됐다 하시면은 최대 생명력을 좀 빼가지고 뭐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이라든가 이런 좀 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요 화염저항을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요 빠지는 화염저항에 대해서는 장신구에서 보석 장착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다 해드렸고 제가 악몽 던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전 한 군데만 돌아볼 거고요. 지하 전당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의 지하 전당 100단계 짜리로 한번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다 라는 것만 이제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도 지금 돌진 스킬 사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제가 이전에 쓰던 게 좀 익숙한 부분도 있고 돌진을 안 써도 과연 저지불가가 좀 부족한 상태로도 할만한가 아닌가,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볼 겸 돌진을 빼고 기타 여러가지 재료 아이템들을 확보하러 다니고 있긴 한데, 그래서 현재 요 캐릭터의 장비가 유령 방랑자가 아니라 사륙입니다. 사륙으로 해서 일반적인 이동속도 증가를 해놨고, 유령 방랑자가 없기 때문에 저지불가가 되더라도 몹을 통과하거나 뭐 이런게 조금 가능하진 않습니다. 단지 저지불가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올 수는 있겠죠.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걸이가 전투 무화지경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목걸이에 돌격전차 착용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통 탐식자는 일단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쓰나 안 쓰나 조금 크게 차이가 안 느껴져가지고, 보시면은 이거 2개죠. 이렇게 해서 일반 전설 아이템은 힘, 모든 능력치, 뭐 공속, 부상당한 적 피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재빠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기에 전설 위상이 각인되어 있고, 제가 고통 탐식자를 쓰면서 전설 위상들을 조금 위치를 바꿨어요. 그래서 재빠른이 빠진 건 아니고 재빠른 위상이 다른 데에 이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고통 탐식자를 일단은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투 부하지경 먹으면 그걸 또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착용하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쓰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살짝가 나온다고? 요거는 이제 기절 걸릴 때만 돌진 박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나마 저 피조물이 보호막을 이제 부셔져가지고
역으로 박았네. 그나마 피가 좀 빠지는 거지. 원래는 이게 빼기가 힘들거든요, 1대1로는. 피 안 빠지는 거 봐라. 잠깐만. 이게 지금 그나마 조금 빨리 잡은 거긴 한데요.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요 피조물이 없을 때 좀 더 진짜 오래 걸리거나 제가 못 잡고서는 몹들이 있는 곳으로 제가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광역 가시반설인에서 도살자를 잡고 이랬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해도 요 피조물이 보호막을 파괴시켜줘 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상태로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피가 차길래 뭐지 이랬는데, 뭔가 이 피조물하고 청지기하고 제가 거리를 벌려놔 가지고 그 아드레날린 버프를 못 받아서 그런 건가 싶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최대한 청지기 옆으로 붙어 가지고 이제 전투를 했는데, 이게 뭐 버프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거리를 어느 정도 벌리면은 이게 버프가 저한테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게 버프 뜨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정확히 몰라서 약간 그것도 이제 알쏭달쏭한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도살자 잡는데 피가 잘 빠지다가도 어느 순간에 피가 막 차길래 뭐지 왜 그러지 했는데, 아무래도 청지기하고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그런 아드레날린 이런 효과를 못 받아가지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 중간 이후에는 최대한 청지기 주변으로 붙어가지고 제가 전투를 했습니다. 보시면 무난하죠. 근데 요 강철 소나기를 빼고 제가 돌진을 써본 적이 있는데, 돌진만으로는 몸머리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어쨌든 몰았을 때 그냥 일자로는 만드는데 이쁘게 잘 모이지는 않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몹을 좀 퍼져 있는 경우 이쁘게 모으기 위해서는 확실히 강철 소나기가 있는 게 수월합니다. 돌진을 홈을 쓴다고요? 저쪽 갔어야 되네.
아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만들기 전에 선주의 돌진을 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투를 하러 다녔었는데, 사냥하러 다녔었는데, 지금 그거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템을 바꾸면서 제가 선주의 돌진이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의상이. 제가 마을 가서 잠깐 중첩 사라지는데, 에이, 그냥 가. 어차피 3개밖에 안 되니까.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장갑에다가 일단 선주의 돌진 지금 선주의 돌진이 3개밖에 없어가지고 29%짜리 하나, 지금 보통 탐식자를 빼고 선주의 돌진 이거를 변경. 어쩐지 계속 뭔가 이상한데 했는데, 제가 템 바꾸면서 이제 위치 바꾸면서 선주의 돌진이 빠졌어요. 버프 다시 받아야 되네. 셋. 원래 이렇게 선조들이 나오면서 돌진해야 되는데, 어쩐지 아까부터 왜 뭔가 아쉬운 느낌이지, 빠진 느낌이지 그 생각했는데 선주의 돌진이 빠진 상태였구나. 빠지는 부분이고, 확실히 몸벌이 했을 때 정예목이나 얘네들이 좀 금방 죽긴 하죠. 못 돌아가죠. 이쪽 하고 돌진 한번 쓰고, 요 고감피 좀, 원거리 요 녀석들이 피를 좀 많이 빼는 녀석들입니다. 원거리 공격이 여기까지 들어오고 그래. 여기서 끌고 가야 돼. 쟤는 왜 아까부터 이쪽에서 왜 안 오냐? 어쩐지 아까 전에 선주의 돌진 빼고 했을 때 더는 들 수 없어. 뭔가 이상한데 뭐지? 내가 지금 뭐가 빠졌지 했더니 선주의 돌진을 빼고 하고, 어쩐지 그래 이 느낌인데 돌진할 때 옆에서 선조가 나와야 되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니. 선조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였어. 좀 다음 얘기구나. 그를 잘 딸려오네.
됐습니까?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세팅 소개 영상하고 던전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돌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장의 함성을 빼고 사용을 했지만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위치에 사용했을 때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꼭 뭐 다른 스킬을 빼고 사용도 해보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설 위상이나 이런 세팅 부분에서 선조의 돌진 요거 하나만 사용하고 돌진을 쓰는 경우고, 또 관련된 다른 옵션이나 위상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돌진 쪽을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이템에서도 돌진 등급을 더 올릴 수 있는 바지에 돌진 스킬이 또 붙어있고, 또 목걸이에는 모든 난투 기술 등급 올려주는 스킬이 또 옵션이 붙어있고, 그 다음에 걸신 들린 자의 반지 그거를 활용하면은 또 돌진을 쓰면서 분쇄도 걸고 또 돌진 등급도 추가로 올리고, 그래서 돌진 등급을 많이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사용 대기 시간이 또 더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무한 돌진이 가능한 그런 세팅도 가능하니까 또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요 정도는 조금 빼서 돌진 쪽으로 투자를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투자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됐다, 잘 봤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